아이 웨이웨이는 중국 출신의 예술가로 미술계 영향력 순위 1위에 여러 번 오를 만큼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역 중 한 사람입니다. 흔히들 그를 소개할 때면 예술가이자 운동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예술과 정치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행적들을 중심으로 동시대 미술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가 어떻게 예술과 정치의 경계를 넘나드는지 대표적인 작품 몇 개를 가지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원근법 연구는 아이 웨이웨이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작품입니다. 그는 천안문에서 시작해 백악관, 에펠탑, 루브르의 모나리자 등 세계 여러 도시의 상징적이고 권위적인 장소를 찾아가 가운데 손가락을 내민 구도의 사진들을 촬영했습니다.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의 존재, 그에 대한 대항은 그의 작품들을 꿰뚫는 일관된 주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설치작품 스트레이트입니다. 이 작품은 스촨성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건물 속에 있던 철근을 가지고 만든 조형물인데요. 스촨성 지진 당시 중국 정부는 희생자 수 같은 정보들을 그대로 발표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재난에 대해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인상을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희생자들은 그 이름조차 제대로 발표되거나 기억조차 되지 못했는데요. 아이 웨이웨이는 지진으로 폐허가 된 건물들의 잔해에서 몇십 톤이나 되는 무게의 철근들을 발굴하기 시작했고 지진으로 희생당하고 잊혀지던 아이들의 이름과 함께 전시했습니다. 아이 웨이웨이의 철근 작품은 지금도 전 세계를 순회하며 희생당한 아이들의 이름이 갖는 무게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아이 웨이웨이를 골치 아픈 예술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자꾸만 드러내는 반정부주의자이자 반달리스트로 낙인 찍고 여권을 압수하였으며 아무도 모르게 체포하여 구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SNS 중독자처럼 사진을 올려대던 그가 실종되자 SNS에는 한동안 웨이웨이는 어디에 있나, 웨이웨이를 해방하라 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세계 곳곳의 미디어는 그와 거대 권력의 사투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는 그를 해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중국 정부는 그를 통제하길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그의 집에 CCTV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 그는 CCTV 대리석 조각을 전시해 반격했고 정부가 그의 작업실을 강제로 철거하면 건물의 잔해를 가져와 작품을 만드는 등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20세기 후반부에서부터는 미술가는 더 이상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는 등 작품을 만드는 사람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를 비롯한 동시대 예술가들은 사회에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예술가들이 사람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이상을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회 변화를 앞장서서 주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웨이웨이 또한 변화가 필요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전하고자 미술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현대사회가 예술가들에게 보장해주는 축복받은 표현의 자유를 낭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권위의 횡포와 비인도적인 사건들을 고발하며 자신은 어디에도 복종하지 않겠다고 손가락을 내밀어 보입니다. 거기에 그에게는 SNS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있었고 SNS를 통해 예술계를 넘어 대중에게까지 자신의 메시지를 퍼뜨립니다. 그렇다면 아이 웨이웨이는 누구일까요? 정치적 행동주의자, 건축가, 설치 미술가, 다큐멘터리 감독, 대학 교수, 아니면 인플루언서. 단순히 예술가라고 소개하기엔 너무도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그를 예술가라는 이름 하나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술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예술가라는 이름을 붙이고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봐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정치와 예술의 경계를 비롯해 예술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의 몫은 예술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